자, 오늘의 영자신문 읽어주는 강의는요, 지난 6월 13일자입니다. 6월 13일자, 코리아타임즈 사설입니다. 제목은요, Expanding Diplomatic Horizons라 그래서, 외교의 지평선을 확장하기, 이런 제목이고, 부제목은 NATO Summit Offers Bot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자, 나토 정상회담은요, 기회와 어떤 그 도전을 두 가지를 제공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형은요, 아주 가까운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는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정말 우리가 이 서방 세계의 중요한 기구인 나토라고 하는 데가 갔습니다. 나토는요, 이 북대서양 안보 동맹체예요. 그러니까 민주 정치 체제를 우선시하는 그러한 서방 세계죠. 서방 세계가 옛날에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그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30여 개국들, 물론 중립국은 아닙니다. 스위스라든가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는 아닌데요. 그런 나머지 한 30개국 나라들이 러시아의 서진을 막기 위해서요. 북대영상 안보 공동 연맹체를 만든 겁니다. 1949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를 받은 거죠. 일본은 예전에 이제 초대를 여전히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낀 거는 국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일본이 굉장히 겁낼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외교의 중요성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외교하면 우리나라 외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서희라 그러죠. 서희가 거란과의談판을 통해서 이 거란을 물리치고 강동 6주인가요? 강동 13제주인가요? 강동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강동은 저기 지금 평양북도 있는 그 일대입니다. 서쪽으로 있는 그 일대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거란과의談판에서 갖고 왔다는 거죠. 요거는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태생을 잘못 쓴 것 같아요. 842? 942쯤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아마 구자여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아마 50 한 6, 이거밖에 안 살았나요? 옛날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문에 이런 표현이 있죠. The pen is strong than the sword라 그래서, 문신이 무신보다 훌륭하다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펜이 검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인데요. 문신이 무신보다 훌륭하다 그러는데 똑같아요. 이거는 좀 옛날에 고려시대 때 옛날에는 무가제도가 없었습니다. 관리를 들어가는 데서 무가제도가 없었고 이 단순한 어떤 이런 그러한 무가제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낮은 계급에. 그러나 이 고급 이런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문신들이었습니다. 왜 지휘만 잘하면은 전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무신을 이렇게 지배를 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에 이 무신난이 발생하기도 했죠.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의 모든 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한국 외교원이죠. 이것도 서희 외교원이라 그러는데 서희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예. 자, 또 볼게요. 외교하면 이제 고려라든가 그 이전 시대는 좀 명확하게 자료가 불투명해요. 그러나 조선 시대부터는 어느 정도의 철저한 자료가 있어서 우리가 조선이 어떻게 대외 관계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조선은 대체적으로요,
건국이 언제죠? 1392년이에요. 그렇죠? 물론 1886년 8년부터 이성계가 이제 유화도 해군을 통해서 1288년인가요? 유화도 해군을 통해서 거의 이제 권력을 잡죠. 그렇죠? 잡아서 이제 했지만 92년에 실제 조선이 개국을 선언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조선은요, 명나라, 이때를 중국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명나라, 청나라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지금의 그 대륙 지역을 봐야 됩니다. 저는 중국이라는 칭을, 차이나라는 중국이라는 칭을 칭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철저한 친명, 그 청 정책을 썼는데요. 이 정책은요, 뭐가 문제인가 하니,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였었어요. 조선의 외교 정책은요, 바깥으로 이 백성들이 나가는 걸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조선의 지도층들은요. 그러니까 명나라라든가 청나라만 잘 잡고 있으면은 조선은 살아가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그 수동적인 자세였던 것 같아요. 조선 초 때를 보면요, 태조 초기 이제 그 건국을 막 했죠. 그렇죠? 그 고려를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그 조선 초기 때는요. 고구려 지역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신진사대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충분한 자료가 충분한 자료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몇몇 이제 그 고려와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어떤 그 태동의 사이에서 아마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백성들의 민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웬관이 이 명나라가 1370년인가요? 조선보다는 한 20년 앞섰어요. 20년 앞서갖고 명나라가 세워졌는데 굉장히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뭐 최영 장군이 뭐 요동정벌이라고 했다 그러지만요. 그거는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유화도까지 갔다 그러지만요. 아마 그거는 그 조선 내부에 어떤 새롭게 일어나는 정치 세력들을 아마 타파하기 위한 아마 고려 왕실이나 지도층의 어떤 행위였던 것 같아요.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리고 태종 때는요. 태종이 이 무력을 통해서 왕권을 잡았기 때문에 내치가 굉장히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내치 강화로 해서 명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이며 굉장히 사대주의 외교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요. 반굴욕적 조선과 명의 관계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요. 임란 이후는요. 광해군은 양단 정책을 썼다는데 양단 정책이 뭔가 하니 이제 쇠락되는 그 명나라와 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후금 사이에 있어서 적절하게 그 외교 두 나라의 어떤 외교를 적절히 배분해서 조선의 실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광해군 때 어떤 그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자, 근데 청나라 애매한 관계로 인해서요, 나중에 이제 뭡니까, 인조 반정을 일으키죠. 능양군요. 명가에 지나친 면목 외교로 해서요, 인조는 정묘나 병자호란을 맞게 되죠. 그래서 뭐, 삼전도에서 머리를 갖다가 뭐, 3배, 9배도인가요? 뭐, 하여튼 뭐, 한 번, 세 번, 9번 절을 해서 머리가 피가 났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굴욕을 당했던 것 같아요. 이후 조선은요, 말까지 청에 대한 사대주의로 이제 외교 정책을 썼습니다. 이게 참 조선의 외교 정책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선말을 봐야 되는데요. 정조 사후로부터 봐야 되는데 정조가 1800년에 죽습니다. 거의 뭐 독살 같은 거죠, 독살. 독살 같은 걸로 죽습니다. 그냥 노론의, 그죠? 노령 세력들의 그런 할아버지인 영조를 왕위로 오르게 한 그 노론 세력들에서요, 이 정조가
정조가 난민의 어떤 후원을 받는데 죽죠. 자, 조선말의 외교 정책 어떤가요? 지도층의 무능과 탐욕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못 쫓아갔어요.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임난을 받았는데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식무기라 서양에 새로운 어떤 그런 문화들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보다 높은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걸 못 쫓아갔어요. 아직도 청나라의 바지끝만 잡고 지도층이 좀 백성들에 대한 그런 욕구를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죠. 조선의 사대부라고 하는 이 조선의 귀족중은요 백성을 결코 국가의 근간인 백성으로 보지 않고 지배의 대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백성을 위험으로 내몰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 백성을 지배의 대상으로 삼는 시대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군주 시대죠, 군주. 그죠? 군주 이전 시대가 있고요. 요 시대가, 요 정조가 죽을 때인 1800년대가요, 이제 이 국민시대, 국민시대. 국민시대로 서양은 들어가고 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식민시대가 오는데요. 지금은 식민시대죠. 아직도 국민시대로 들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조선의 사대부는요, 백성들을 군주시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배의 대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조선이 결국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선포했는데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서 뭐 대한제국을 선포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건 지나친 이제 자기 나라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뭘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껍데기만 조선이라는 나라일 뿐이죠. 속은요 국가 체제가 없었죠. 뭐 국민에 대한 뭐 보호가 있나요? 국가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국민을 지켜주고 그렇죠? 무엇인가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없죠. 국민을 계속 그냥 사지를 몰아넣는 그런 게 무슨 국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군주 이전에 안에 조금 부족 시대보다는 조금 더 커진 거 그런 거지 그 국가라고는 볼 수가 없죠. 대한제국이라는 것은 말뿐이죠. 그래서 결국 19세기에 세계 흐름이 제국주의 희생이 있잖아요. 일본으로부터 강점당하면서 식민지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 조선은 멸망을 합니다. 자,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 외교를 보셔야 돼요. 이제는요, 외교를 우리는 강화를 해야 되고, 국방의 강화, 경제복지, 이런 여러 가지, 한 국가를 이루는 사회의 많은 요소들을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요, 이 외교관들이 있는데, 이 외교관들을 선발할 때 아주 객관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한 전 직윤촌 외교를 위해서요,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를 해서요. 한마디로 이제 이 금수저 출신 애들이 한마디로 뭐 주일대사, 주미대사, 주중대사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어떤 거니 관료주의 관료. 외교는 관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교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얘기하면 간첩이에요. 간첩. 그렇죠? 상대방 국가에 어떤 공간을 설립해서 그렇죠? 서로가 인정해 주는 것에 해서 상대방 국가의 정보를 하나씩 본국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외교인데요. 우리나라의 여태 이 외교는요, 이 주변 강대국,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변 강대국을 중심해서 관료적인 그런 냄새를 풍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놈의 자식들이 그 금수저 출신 이런 애들이 대물림을 받아갖고요. 실력은 없으면서도 어떻게 부모를 잘 만나갖고 계속 그 어떤 지도층으로 가는 거죠. 외교가의 지도층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의 그 외교, 윤석열 정부의 외교 라인을 보면요. 한번 알 수 있을 거예요. 다 어디 출신인가, 누구의 자식인가를 알면요. 우리나라 외교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외교는 이제 이래야 돼요. 이 주변의 국가를 뛰어넘는 국가들의 외교 지평선을 넓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우리나라 외교 정부가 외무부가 참 못해요. 굉장히 못합니다. 현재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들어왔는데 글쎄요. 이 사람 너무 관료주의적인 냄새가 많이 나서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옛날에 그 한동대 그 석좌교수 출신인 누굽니까? 그리고 저 국정원 원장을 했던 외교원 원장인가요? 했던 그 사람 같은 사람이 그 외교부 장관 되는 게 참 좋은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정치 색깔을 정치인 출신이 외교 장관이 되면요 관료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요. 지도층의 자녀들의 강대강 일본대 파견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실력 있는 젊은 외교관이 나와서 제2의 서희가 배출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특단 볼까요? 자, 그런 얘기가 이래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이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잖아요. 우리가 여기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이 중국이라든가 일본, 그쵸? 바다 건너, 저기는 미국 있죠? 러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이 바깥에, 그쵸? 이런 바깥에 이런 이 국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런 나라들의 애들을 갖다 거지 새끼라 그러죠. 우리나라보다 예전에 못 산다 그래요.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하고 외교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수한 학생들을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비를 대서라도 해서 친한파를 자꾸 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일대 그렇잖아요. 중국을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일대 있잖아요. 이런 데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국가들의 그렇죠? 사람들을 이제 자꾸 친한파를 만들어야 됩니다. 유학을 이렇게 국비 유학을 대줘갖고 예전에 미국 국무성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 학생들을요 미 국무성에 국비를 해갖고요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킨 다음에요 다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계나 관계, 언론계로 들어가서요 다 친미파가 됐잖아요. 돌 하나만 바뀌어도 다 미국 국무성에 보고했을 정도로 다 그렇게 친미파가 된 겁니다. 자, 하여튼 외교 지평선 넓히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의 본문의 강의를 할게요. 자, 보세요. 자, 프레지던트 윤석열 플랜 투 어테너 NAT 나토죠.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게 되는 그런 계획은요.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대한민국의 이 다자간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전환점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한 정상 모임은요.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입니다. 이때 어부는 동격이에요, 동격. 수도인 마드리드에서 이제 개최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아주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윤석열 정부에게 그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이 나라의 어떤 외교적인 지평선을 넓히기에 현 정부에 소중한 기회를 줄 거라는 거죠. 어떤 거니?
이 지역적인 동맹과 더불어 안보 협력을 스텝업이라고 해서 강화돼요.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지평선을 아마 넓힐 거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어부는 대강 이런 건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잘 보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He will be the country's first president. 자, 그는요, 윤석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어떤 그 대통령이라는 거죠. Take part in the summit of the NATO. 나토의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나토가 1949년, 그죠? 1949년에 설립됐다 그럽니다. 자, 윤 대통령의 어떤 그 참석은요, 참석은, 이 지도자, 나토의 어떤 그 이 동바장관계의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 대단한 거를 되게 될 거라는 거죠. 맹관이 한국이 결코 이 먼 지역, 대서양 건너편의 어떤 기구에 결코 한 어떤 그런 그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나로는요, 네버처럼 결코 뭐뭐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나토의 한 그, 뭡니까, 동반자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다가올 정상회담은요, 많은 관심을 이제 드러내는데요. 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 일본이라든가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와 같은 이러한 그 태평양이죠. 이러한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이 30개국 나토 이 지도자들과 함께 어떤 모임을 함께 이렇게 갖기를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을 받게 될 거라 그럽니다. 자, particularly 특히 그 모임은요, 굉장히 중요성을 이제 수반하는데, 나토가 새로운 전략적인 개념이죠. 어떤 역할입니다. 북대서양 지역이죠. 북대서양 지역의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 나토의 어떤 그 역할을 더 확장하게 된다는 그러한 새로운 전략적인 개념을 채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거라 그럽니다. 자, 이러한 개념들은요, 분명히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이 구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과 일면 상통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저 인라인은 뭐뭐와 상통하다는 거예요. 어떤가 하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건요, 이 국제적인 연맹이죠. 동맹입니다. 이 중국에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영향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어떤 그 연맹을 해야겠다는 것에 어떤 생각을 그걸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있다 그럽니다. 자, 그 모임은요, 또한 어떠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열리게 될 거라는 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어떤 배경으로서도 이렇게 열리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나토는요, 어떤 것을 재확인할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것의 집단적인 안보위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의 군사적인 준비성입니다. 이런 것을 재편성하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역할을 찾는데 모든 것을 할 거라고 기대된다 그럽니다. 예견된다 그럽니다. 예견된다. 자, 바이든은 이미요, 어떤 중요성을 강조했죠. 어떤 강합니다. 미국의 동맹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같은 서방 세계, 여기서 라이크 마인드라고 하는 건 같은 마음이니까요, 생각을 같이 하는 거죠. 어떤 룰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적인 질서죠. 그렇죠? 이러한 질서를 중진하기 위해서 생각을 같이 하는 서방 세계와 어떤 미국의 동맹, 그리고, 파트너십, 동반자 어떤 관계를 이렇게 강화하는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그럽니다.
자, 나토로부터 초대죠. 대통령 준성에 대한 이 정상의 이 초대는요, 굉장히 어떤 것을 반증하는 건다는 거죠. 그죠? 반증하는 겁니다. 한국이 부상하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과 그것의 전략적인 가치예요.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전략적인 가치를 반증하는 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다음과 같을 수가 있던 거죠. 얄팍한 상술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자, 한국에 대한 미국 주도의 어떤 그 노력이죠. 이 중국의 부상을 이게 막기 위해서 미국 주도의 어, 어떤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얄팍한 어떤 술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참 조심할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정상회담은요, 또한 이 윤석열 현 정부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실험이 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것은요, 다음과 같은 이유인데, 자, 윤 대통령은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그 냉전의 어떤 충돌이죠. 러시아, 차이나,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함께 신냉전의 어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럽니다. 자, 윤회 참석은요, 그 정상회담 윤회 참석은요, 처음에 해외 순방이라는 거죠. 그가 5월 12일 날 취임한 이후로 처음으로 해외 순방이랍니다. 자, 대통령실은요, 다음과 같이 말한 거죠. 그 모임은요, 나토에 가입한 모임은요, 중요한 기회라는 거죠. 나토 국가들과 더불어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to maintain the value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 그렇죠? 이 가치와 룰을 그 기준으로 한 국제적인 질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역할이죠. 이 글로벌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국가, 피보트라는 것은 이 불어에서 나온 건데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임포턴트라든가 어브 임포턴트처럼 터스처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어떤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할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나토 동맹국들과 어떤 협력 관계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요 중요한 기회라고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은요 나토 국가들에 대한 협력을 또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카피 위드 노스가 북한의 계속적인 그 발사죠. 탄도미사일입니다. 자, ICBM과 또 있을지도 모를 7차 핵 실험이죠. 이런 걸 포함한 이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계속적인 발사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나토 국가들의 협력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럽니다. 자, 윤 대통령은요, 이제 다자간 어떤 정상회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참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다자간 그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또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1대1 모임, 일본의 그 수상인 후미오 기사와 모임을 또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 그럽니다. 만약 그러한 모임이 일어난다면요, 그것은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돌파고 이런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자, 이 한일 관계는요 최악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1965년 외교 관계가 성립된 이후로 최악의 수준을 갖고 있다. 최악의 상태가 한일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요. 투 리더스, 양국 지도자들이 그들의 견해 차이를 좁히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거니?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자, 전시 그 강제 노동과 성노예죠. 이 성노예와 전시 강제 노동과 같은 그러한 역사적인 문제에 관해서 그들의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자, 우리는요, 윤 대통령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기를 바랍니다는 거죠. 나토 정상회담으로부터, 그죠? 이때
예, out of는 from입니다. from. 그죠? 예, from. 나토 정상회담으로서 아주 성공적인 결과, 그죠? 성공적인 결과를, 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기를 우리는 에,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인 어떤 그런 외교 결과를 만들어 놨으면 참 좋겠다고 저는 봐요. 잘 하겠죠?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